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5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이제 정확히 알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중앙처리장치의 한 종류인 CISC, 복합명령어 세트 구조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 CISC와 RISC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CISC와 RISC, 이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이 CISC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령어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명령어 세트 구조고, RISC는 명령어 개수가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ISC는 그 여러 개의 명령어를 다양한 형태로, 명령의 길이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RISC는 고정적인 방법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쭉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데, 자, CISC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명령어로 구성이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양한 크기의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 가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CISC와 RISC에서 레지스터의 개수를 비교를 했을 때 CISC는 레지스터 개수가 적어요. RISC가 레지스터 개수가 많고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더하기 3 곱하기 5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은 형태로 해서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3을 빨리 5번 더해주면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연산 결과는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종류 연산자로만 표현하는 거하고 두 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결과는 같지만, 자, 이렇게 하나의 연산자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서 그 결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 또 계산하면 그 결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 더하면 그 결과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 더하면 또 그 결과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산 결과를 기억해두는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RISC는 이렇게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터 개수가 많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반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ISC 구조는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에러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러를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 자, 이게 뭐예요? 오류를 검출하고 하는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페리티 비트라든지 비키너리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 요건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밍 코드의 특징은 교정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N비트의 이진 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2의 n승계가 출력이 되는, 그러니까 n개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2의 n승계로 출력을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디코더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인코더는 반대로 2의 n승계를 n개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압축과 같은 전송하기 알맞은 형태로 줄여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디코더가 이제 해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n개를 다시 2의 n승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n개가 입력이 되면 2의 n승계가 출력이 되게 하는 그런 회로를 물어보는 거니까 디코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제어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어장치.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한다.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는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ALU. 알겠죠? 제어한다, 해독한다, 제어한다. 이런 건 다 제어장치가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산술이나 연산,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장치는 연산장치입니다. 연산장치.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은 다음과 같은 논리회로는 그랬는데, 자, 이 논리회로를 보니까 x가
있고 y가 입력이 돼서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s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exclusive OR가 아니라 AND 게이트잖아요.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c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자, 이 회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어떤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예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가상기죠, 반가상기. 그죠? 자, 그래서 x와 y가 입력이 돼서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sum, 합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c,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c, 캐리와 동일한 값이 올림수. 맞죠? 그래서 요거는 반가상기의 지금 회로도를 나타내는 거고, 반가상기에서는 여러분들, 반가상기는 회로도뿐만 아니라 진리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진리표. 그 다음에 논리식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자, 논리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S는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exclusive OR를 우리가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X와 Y를 쓴다면 X바 Y바 그 다음에 더하기 X, Y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림수 C는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X 곱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가상기의 논리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진리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가상기에 대한 사항들은 논리식, 진리표, 그 다음에 이 회로도까지 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입출력 조작의 시간과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시간과의 불균형을 보완한 것은 그랬는데, 자,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 속도적으로 보면 이건 저속이고요. 중앙처리 장치에 비해서는. 중앙처리 장치는 그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빠른, 그 다음에 속도차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동안 이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입력 출력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출력이 되어야 여러분들 모니터로 화면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중앙처리 장치가 매번 입출력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따로 줘서 다만 중앙처리 장치의 제어에 의해서만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채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명령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명령어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오피코드, 연산자 부분과 오퍼랜드, 주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오피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으로는 명령어의 형식이라든지 동작 코드라든지 데이터 종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번지, 오퍼랜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명령어의 순서나 데이터의 주소, 그 다음에 그 주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것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작업을 소요하는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러한 것들은 명령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자, 1011하고 1101이 있는데, 이걸 연산을 했대요. 빼기. 그래서 그 값을 10진수로 나타나면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선 10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봐요. 쉽게. 자, 그러면 10진수로 바꿔보면, 자, 1011을 10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자, 여기는 2의 0승 자리고요. 자, 여기는 2의 1승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2승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승 자리고. 그래서 2의 2승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빼고,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1, 2의 1승 곱하기 1, 2의 0승 곱하기 1 해서 싹 더해주게 되면 11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의 0승, 자, 여기는 2의 1승, 자, 여기는 2의 2승,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승. 그래서 여기 2의 1승 자리가 0이니까 거기만 빼고, 자, 2의 3승 곱하기 1, 2의 2승 곱하기 1, 2의 0승 곱하기 1 해서 싹 계산을 하면 13이 돼요. 그러니까 11에서 13을 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인터럽트도 보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우선순위 방법은 대표적으로 게 데이지 체인이 있고요. 데이지 체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방법은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링.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우선순위 판별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폴링입니다. 폴링.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기억장치로부터 전송된 메모리 워드나 기억될 메모리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기억장치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또는 기억장치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뭐냐 이거죠. 뭐예요? MBR이죠. MBR.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기억하는 건 MAR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경우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나눗셈이고요. 나눗셈. 그 다음에 요건 덧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뺄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곱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있는데, 컴퓨터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냐면 덧셈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요. 덧셈을. 자, 뺄셈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3이다. 그러면 요거를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취해서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뺄셈 같은 경우는 보수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더하는 과정 이렇게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이다. 이거는 5를 빨리 3번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 나누기 3이다. 그러면 5에서 3을 빼요. 그러면 그 빼어지는 횟수가 몫이고, 그럼 5에서 3은 몇 번 빼져요? 한 번 빼지죠. 그러면 이게 몫이에요. 한 번 빼지는 횟수. 이게 몫이고, 빼고 남은 나머지, 더 이상 뺄 수 없는 나머지가 나머지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빼기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덧셈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연산을 기본적으로 덧셈으로 수행해요. 덧셈으로.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 중에서 만약에 처리할 속도만을 비교했을 때는 덧셈이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덧셈이 가장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1비트 기억 소자. 1비트 기억 소자가 뭐예요? 의미 자체가 플립플롭이잖아요. 플립플롭. 알겠죠?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 플립플롭은 1비트 기억 소자예요.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요 식을 간소화하면 그랬는데, 자, A 더하기, 그 다음에 A 바 곱하기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분배를 해봐요. 전개를. 자, 그러면 A 더하기 A 바. 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A 더하기 B. 논리에서만 이와 같은 분배가 된다 그랬죠. 논리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A와 A 바를 5월을 하게 되면 항상 1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과 요거하고 곱을 하게 되면 뭐 나오는 거예요? 결국 A 합 B. 요것만 나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토글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되는 거. 보수. 보수 같은 거예요. 반대로 해주는 거. 토글 또는 보수 플립플롭으로 JK 플립플롭에 J와 K를 연결해서 만든 플립플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T 플립플롭이지. T 플립플롭. 자, 플립플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연결지어서, 자, RS 플립플롭이 있어요.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1과 1일 때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있어요. 그 보완시킨 게 뭐예요? JK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에서는 1, 2일 때 반전을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를 연결해주면 뭐가 돼요? T 플립플롭이 된다 그랬죠. 알았어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제어장치가 앞에 명령 실행을 완료한 후, 그러니까 실행이 완료되었어요. 다음에 다음 실행에 수행할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거, 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 꺼내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패치, 인출이라 하잖아요. 패치 사이클.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기억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진수로 약속된, 이게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미리 만들어 놓은 번지대로 할당해주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번지 형식, 그런 표현 방식, 이걸 뭐라 그래요? 미리 정해놓은 절대 번지라는 고유 번지, 절대 번지. 알았죠? 자, 그래서 절대 주소, 절대 번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것. 자,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 두 개인 거. 두 개의 항. 이게 연산을 하는데 두 개의 항이 있어야 되는 거.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하나의 자료예요. 얘를 로테이트, 왼쪽이나 오른쪽 로테이트 해라 그러면 이렇게도 돌릴 수도 있고, 뭐 오른쪽 로테이트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도 가능하죠. 이건 단항연산이에요. 그래서 단항. 자, 시프트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러면 하나씩 옆으로 가고, 오른쪽 시프트 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단항연산이에요. 자, 컴플리먼트 보수예요. 자, 요거에 대한 뭐 1의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보수 구할 수가 있죠. 하나의 자료 요것만 가지고도 보수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단항이에요. 자, 그런데 5어연산. 자, 요것 가지고 5어연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와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5어라든지 뭐 엔드라든지 뭐 X5어라든지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라든지 사칙, 산술연산, 사칙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항연산이에요. 이항연산. 알겠죠? 자, 그래서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레지스터 중에서 PC, 프로그램 카운터죠. 자, 요거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 이건 뭐예요? IR입니다. IR.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거 어큐뮬레이터고요. 누산기. 알았죠? 그 다음에 기억 장소 내용을 보관하고 하는 거 MBR이라고 보면 되겠죠. MBR.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에서 X에 알맞은, 그러니까 X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옳게 식으로 나타낸 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건 5어고요. 자, 요건 낫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엔드 게이트고, 그렇죠. 자, 5어는 합으로, 엔드 게이트는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낫 게이트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A에 발을 붙여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C가 5어. 그러니까 5어는 합. 그래서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가 낫 게이트를 통해서 나왔던 A 바와 그 다음에 B와 C가 5어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던 요 값이 AND로 묶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AND로 곱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표현된 건 뭐예요? 1번이네 1번.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0번은 오퍼랜드 자체가 주소부 자체가 연산 대상, 즉 자료인 것, 실제 연산에 쓰일 자료인 것, 이게 뭐예요? 즉시 주소 지정이죠.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싱. 맞아요? 직접 번지는 한 번, 간접 번지는 2번 접근해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 접근이 없는 거죠. 접근 횟수가 0인 것. 이게 바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일단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각 단계의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스키마 종류가 아닌 것은 이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을 했던 스키마 종류와 의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스키마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물리적 관점, 즉 기계 입장에서 본 구조예요. 기계적 관점에서 본. 그러니까 기계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내부 스키마고, 그것을 이제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고 하는 거, 이게 개념 스키마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부분에서 본, 이 전체 중에서 한 부분에서 본 구조, 이게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스키마 종류, 그러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 스키마, 이런 것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관리자는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자,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권한, 보안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논리 및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관리자가 관리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2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주소 필드가 누락이 되어서 이를 추가하려고 할 경우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있던 테이블 중에서 항목을 제거를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알터문이죠. 알터문. 그죠? 그래서 알터 테이블하고 추가를 할 때는 이제 add를 쓰는 거죠. 알터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쓴 다음에 요거 add. 자, 그래서 알터 명령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4번은요. SQL에서 드랍문의 옵션. 자, 드랍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나 뭐 뷰나 인덱스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지울 때 쓰는 명령어죠. 자, 그래서 드랍문의 옵션 중 레스트릭트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이 드랍문의 옵션에 보면 레스트릭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캐스케이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삭제할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참조 중이더라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조 중인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전체를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삭제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쓰이고 있으면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할 때 쓰는 옵션이고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레스트릭트에 대한 뭐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삭제할 요소들을 기록 후 제거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참조 중일 때만 지운다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요소가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 요게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레스트릭뿐만 아니라 캐스케이드 요 옵션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5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자가 설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하고 추출한다. 걸러주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주는 거 뭐예요? 필터죠, 필터.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사각형, 이 뭐예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기본 단위, 스프레드시트에서 셀이죠, 셀.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DBMS의 기능 3가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여러 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프리젠테이션에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그림이나 도형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 화면 자체, 이거는 슬라이드죠. 이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도형이나 그림이나 텍스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는 뭐라 그래요? 개체라고 하죠. 개체. 개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SQL 구문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앞에서도 요와 같은 문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select 검색문인데,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insert into value. 그 다음에 삭제, delete from. 그 다음 update, 갱신하는 거죠. update set. 이와 같은 형태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delete from where 맞고, insert into value죠. 그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0번에 SQL의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정의어. 자, select 이거 뭐예요? 조작어예요, 조작어. DML. 자, create문, alter문, 드랍문. 이것이 정의어고요. 자, DML에는 뭐뭐 있어요? select 있고,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은 조작어. DML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 운영체제에 관한 문제죠. 자, 31번 문제는 유닉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화식 운영체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수행하고 하는 대화식 운영체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다중사용자 운영체제라고 했죠. 다중사용자 운영체제. 그리고 다중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유닉스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식성과 확장성이죠. 확장성이 뛰어난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시스템이에요. 개방형. 그러니까 유닉스는 누구나 다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자기 틀에 맞게 약간씩 변경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나 이런 것은 폐쇄형이죠. 소스를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유닉스는 개방형이라고 오픈되어 있다고 소스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식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폐쇄형이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개방형이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계층적 구조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윈도우 98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비실행 파일을 마우스 끌기를 이용을 해서 내 문서 폴더로 가져왔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에 바탕화면이 있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보면 뭐 내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뭐 있잖아요. 휴지통도 있고 그 중에 내 문서라고 하는 폴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 비실행 파일이 있는데 얘를 여기가 내 문서라면 내 문서로 이렇게 가져왔대요. 끌어왔대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거죠. 자, 바탕화면의 파일이 삭제되냐? 내 문서로 왔는데 여기가 휴지통 따로 이렇게 있다면 휴지통을 옮기지 않은 한 여기가 지워질 일이 없죠.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내 문서 폴더에 복사 오류가 발생한다. 자, 내 문서로 왔다고 해서 이게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끌기 대상 파일이, 그러니까 얘가 내 문서 폴더로 이동한다. 이동한다. 자, 얘를 그냥 끌어왔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이 되냐 이거죠. 자, 이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끌기 대상 파일이 복사된다라고 했는데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돼요. 이동.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탕화면에 있던 이 파일 또 내 문서 이게 전부 다 어때요?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바탕화면에 있던 이 파일도 그 다음에 내 문서도 역시 같은 드라이브 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는 이렇게 끌어오면 그냥 끌어오게 되면 이건 이동이 돼요. 이동. 복사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끌어와야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끌어오면 이동이 돼요. 이동.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는 지금 이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복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시간에 다뤄봤는데, 자, 이동은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는 이동할 위치에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끌기만 하게 되면 이동이 돼요. 만약에 드라이브가 다르다. 그랬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이동이 돼요. 쉬프트 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드라이브 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는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되고, 드라이브가 다르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복사가 돼요. 드라이브가 달랐을 때는. 그러니까 자, 바탕화면과 내 문서가 서로 다른 드라이브라면 끌어오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바탕화면과 내 문서는 같은 드라이브라면 같은 드라이브.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는 이렇게 끌어오면 이건 이동이 된다고. 이동. 알겠죠? 자, 그래서 이동한다. 자, 요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 자, 프로세싱 프로그램. 그러니까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보면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 아닌 것.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거 처리 프로그램 맞고요. 서비스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맞고요. 잡 매니지먼트, 잡 관리 프로그램. 요거는 제어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프로그램. 이거 처리 프로그램 맞고요.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개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맞죠? 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및 주변 장치를 관리를 한다. 맞죠? 자, 하나의 컴퓨터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운영체제를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에 뭐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셀 프로그램도 있고, 파워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가 따로따로 있어요? 아니죠.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 이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 그 위에 여러 개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운영체제가 따로 있냐 이거죠. 이건 잘못된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메모리나 CPU, 주변 장치 이런 것 등을 관리하고 하는 게 뭐예요? 커널이죠. 커널. 명령 해석기 그러면 쇠리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도스에서 단편화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상태를 최적화하는 디스크의 작동, 최적화해서 디스크의 작동 효율을 높이는 명령어. 그러니까 단편화, 도스에서도 단편화를 해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디프래그 명령이죠. 디프래그.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고요. 디스크 컴페어는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디스크를 비교하는 거. 체크 디스크, 요거는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체크하는 거죠. 디스크를 검사하는 거. 디스크 카피는 디스크 단위로 복사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유닉스에서 RM의 설명. RM, 이게 뭐예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디렉토리 생성, 이거는 이제 MKDIR이고요. 디렉토리 이동, 이거는 CD고요. 파일 이동, 이거는 MV죠. MV. 그죠? 자, 그래서 RM은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인데요. 38번은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교체 알고리즘. 자, FIFO는 가장 먼저 기록된 페이지를 교체한다. 맞죠? 그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에서 먼저 들은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 자, LRU는 최근 쓰이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LRU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쓰이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것. 알았어요? 가장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걸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LFU 사용 횟수가 적은 거 맞죠? 그 다음에 MRU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횟수가 아니라 빈도수를 체크를 해서 빈도가 적은 페이지를 교체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교착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교착 상태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여 무한정 기다리게 함으로 인해 결국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교착 상태는 어떤 자원을 한 프로세스가 사용 중일 때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데서 발생이 된다.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자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한정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교착 상태는 한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을 스스로 내놓기 전에는 다른 자원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교착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자신이 자원을 내놓고 상대방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환이 이럴 때,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자원을 내놓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자원을 쓰고 있고 B는 나라는 자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A도 나 자원이 필요하고 B도 가 자원이 서로 필요해요. 근데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은, 지금 실행 중이에요. ing 중이에요. B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B가 뺏어올 수가 없고 B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또 A가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필요한 것을, A가 필요한 것은 B가 가지고 있고 B가 필요한 건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 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순환대기라고 하죠. 순환대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놓은 게 아니라 사용 중일 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용 중이는데 사용 중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놓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건 얘가 가지고 있고 얘가 필요한 건 얘가 가지고 있는데 서로 요구를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을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대기.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은 컴퓨터를 재부팅할 때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리셋 키를 누른다. 그러면 재부팅 되죠. 강제로. 시스템 메뉴에서 재부팅을 이용을 한다. 맞죠? ESC 키를 누르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이네요. 자, 41번은 소소한 오류를 체크하곤 하드드라이브에서 소소한 오류를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거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 스캔 디스크입니다. 스캔 디스크. 알겠죠? 포맷은 초기화하고 하는 거고, F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분할을 해주는 거고요. 디스크의 분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 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준비, 그 다음에 실행, 대기, 세 개의 상태가 있는데, 준비해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디스패치라고 하죠. 거꾸로 실행해서 준비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타이머 런아웃, 타이머 종료라 하고요. 실행해서 대기로 가는 건 블럭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지금 준비해서 실행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디스패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윈도우 98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삭제할 파일을 임시 저장하고 휴지통 내 파일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휴지통의 크기 변경할 수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10%로 할당이 되고 요거를 최대 100%까지 설정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휴지통의 크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은 유닉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 요거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유닉스에서 메일을 보내는 방법은요. 자, 메일, 이게 명령어예요. 메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하는 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유닉스에서 메일을 보낼 때 쓰는 명령어. 자, 그래서 메일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요거다. 그러면 메일 주소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메일 주소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메일이라고 하는 유닉스 명령어, 메일을 보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5번은 도스에서 exe 형태의 파일을 com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명령어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ex2bin이라고 하는 명령어죠. 그죠? ex 파일을, 실행 파일을 com 파일로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 ex2bin.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EMM이라든지, 그 다음에 램 드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모리 관련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EMM386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관리해주는 명령어고요. 램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연속 확장 메모리. 연속 확장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속 확장, 그러니까 메모리를 확장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자, 여기에서처럼 exe 실행 파일을 com 파일로 변환할 때 쓰는 명령어는 ex2bin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46번은 윈도우 98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확장자가 LNK, 링크돼요.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 다음에 삭제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영향이 없대요. 그 다음에 그림 아래에 화살표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죠. 그죠? 자, 단축 아이콘이나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윈도우에 내 컴퓨터 파일 포맷에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포맷할 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라고 지금 있지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포맷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포맷 명령을 했을 때 그 형식, 포맷 형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빠른 포맷, 전체, 시스템 파일만 복사.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뭐 백업 포맷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스에서 command.com 파일이 관리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부팅할 때 필요한 것, 시스템 파일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 command.com하고, 그 다음에 ms-dos.sys 파일하고, 그 다음에 io.sys, 요게 시스템 파일인데, 그 중에 이 command.com 파일, 여기에 내부 명령어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내부 명령어가 command.com 안에 들어있어서, 이 내부 명령어는 그래서 부팅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 디스크, 이거 외부 명령어예요. 자, 딜리트 요거 외부 명령어예요. 포맷 요거 외부 명령어예요. del, del 명령 있죠? 이건 내부 명령어예요. 근데 딜리트라고 하는 건 이거 외부 명령어예요. 자, 카피 요거 내부 명령어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 명령어는 command.com 안에 들어있어서 command.com에서 관리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은 윈도우 98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PNP 기능. 자,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들의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인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만약에 좀 별도의 뭐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드라이브를 설치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한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은 윈도우 98 부팅 시 F8키를 누르면 멀티 부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멀티 부팅 메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F8키를 누르게 되면 멀티 부팅이 되는데 그 종류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종류가 아닌 것 찾으시면 되죠. 노멀이라고 하는 건 기본 그 부팅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로그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팅되는 과정을 기록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이프 모드가 있는데 이 세이프 모드는 안전 모드인데 세이프 모드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어요.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에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세이프 모드는 그냥 세이프 모드예요. 알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은 이제 통신에 관련 문제죠. 자, 그래서 중앙 내부에 구리심선과 원통형의 외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절연물로 채워져 있으며 주로 케이블 TV용 구내 전송 선로에 이용되는 케이블은 그랬는데 자, 우리 유선 매체 중에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중앙에 구리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의 외부 도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절연물이 있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동축 케이블. 그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51번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2번 문제는 송수신 간의 통신회선이 고정적이고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인 회선은 그랬네요. 그래서 보니까 뭐 중계회선이냐, 구내회선이냐, 전용회선이냐, 교환회선이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전용회선 이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전용회선은 자, 이렇게 단말기들이 있으면 각 단말기들이 1대1로 해서 항상 언제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직접 이게 바로 전용회선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경우도 뭐 문제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용회선이 전용회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은 송신 측에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헤더와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을 첨가하는 과정은 그랬는데 자, 캡슐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상위 계층의 데이터의 각종 제어 정보, 그러니까 정확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캡슐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어떤 자료를 보내는데 정확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전송될 데이터의 처음과 끝에 제어 정보를 추가를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데 이렇게 묶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요. 이거를 캡슐화라고 그래요. 캡슐화. 자, 여러분들 약도 보면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약 있잖아요. 그러면 이 캡슐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이다. 근데 감기약이 캡슐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캡슐에는 감기를 낫게 하는 약 성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묶어놨잖아요. 그렇듯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데이터들의 정보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정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캡슐화라고 그래요. 캡슐화. 알았죠? 그래서 데이터에 각종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이런 과정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캡슐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은 전력이 10W인 경우 몇 dB인가 라고 했는데 자, 요거 단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mW는 자, 0 dB고 10mW는 10, 그 다음에 100mW는 20, 1000mW가 30 그러고요. 여기 문제처럼 10W라고 하는 것은 10,000mW를 얘기를 해요. 10,000mW. 그러면 이 만은 40dB, 40dB.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W인 경우는 그랬으니까 40dB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은 이동전화 시스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CDMA라고 하는 거, 요거는 코드 분할 방식이죠. 그죠? 코드 분할, 뭐 주파수 분할 방식도 있고 시분할 방식도 있고 그런데 CDMA라고 하는 거, 요거는 코드 분할이에요. 코드 분할.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 56번은 다음 중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송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전압을 높여주는 물리적 계층의 기능만을 수행을 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리피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계기. 그래서 이 리피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감쇄나 왜곡이 발생할 경우 원래 신호로 재생을 해서 재전송, 재송신하는 그러한 장비, 중계기. 이걸 리피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리피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겠죠? 3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서로 다른 구조도, 다른 구조들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 장비가 게이트웨이고, 브릿지는 이제 동일 구조를 연결할 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요. 자, 라우터는 이제 뭐 다른 구조든 동일한 구조든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특징은 뭐예요? 경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7번은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의 교환 방식이 아닌 것. 세 가지가 있죠.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은 교환기가 저장 기능까지 갖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패킷 교환은, 이 메시지 교환은 전송할 자료를 통째로 해서 전송을 한다면, 패킷 교환은 이거를 일정한 크기, 전송하기 알맞은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는 게 패킷 교환이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여기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58번은 정지대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동 재전송 방식 중에서 스탑 앤드 웨이트 ARQ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 블럭씩 한 블럭씩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송신 측이고 여기가 수신 측이다 라고 한다면 한 블럭씩 한 블럭씩 나눠서 한 블럭을 보내요. 그리고 얘는 대기하는 거죠. 뭘 대기를 하는 거예요?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신 측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오류가 없다, 정상이다, 그러면 ACK 신호. 만약 오류가 있다, 그러면 NAK 신호. 그러니까 오류가 있던 없던 송신 측은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ACK 신호가 오면 다음을 보내는 거고, NAK 신호를 받으면 그 부분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1번은 오류 발생 때만 NAK로 검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수신 측에서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때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없을 때도 응답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송신 완료 후 오류 블럭만 재전송 요구한다. 요거는 연속적 ARQ의 종류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 ARQ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부분만 재전송하는 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비동기에서 오류를 수정한다. 뭐 이런 거 아니라 재전송해줌으로 해서 오류를 수정을 하는 거고, 매 블록마다 ACK나 NAK로 응답한다. 그렇죠. 수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다. 그러면 ACK를, 오류가 있다. 그러면 NAK로 해서 응답을 해서 송신 측은 그에 따라서 다음 걸 보내든 지금 걸 또 보내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광케이블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광섬유 케이블의 손실의 종류는 뭐 접속 손실, 흡수, 산란, 빛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밴딩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뭐 유전체 손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0번은 데이터의 전달의 기본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자, 먼저 이거는 전화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자, 일단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전화국에 요청을 하면 전화국에 와서 우리 집 전화기와 그 다음에 전화국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선을 연결해 주죠. 이게 뭐예요? 회선 연결. 그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면 전화번호를 누르잖아요. 전화번호. 전번을 눌러요. 그러면 전화국에서, 여기가 전화국이면 전화국에서 내가 전화를 건 집과 이렇게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링크 확립이죠.
그래서 링크 확립이 돼야 되죠.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죠. 대화를 하죠. 메시지 전달. 알았어요? 그러면 다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수화기 내려놓죠. 그러면 전화국에서도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링크 단절. 그럼 나 전화 이제 필요 없어. 전화국한테 이제 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전화선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회선 단절.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5회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아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